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저번에는 이제 일기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제 저의 옛날 생각들, 그리고 이제 그 생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봤죠. 이번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이것은 이제 제가 39이네요. 이 당시가. 그때 이제 사법시험 민법 강의에 아주 열을 올리고, 그리고 스타 강사 반열에서 저를 취재하러 온 유명한 법조 잡지가 있었어요. 법조 잡지에 인터뷰에 응해서 저의 민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들 청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같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또 나눠보려고 한번 했습니다. 자, 일단 저기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은 이제 PD님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국회의원을 하라 해도 강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겁니다. 네, 이제 이것은 강의 자체를 그렇게 이제 사명감 있게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적어준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그 다음. 사진에 있는 거. 네. 유정장님이 유정 강의 2번 듣고 민법에 눈을 떴습니다 라고 했고, 쭈꾸미님이 민법 강의는 유정을 따라올 자 없다 라고 했습니다. 네. 처음 유정이라는 이름을 만난 것은 사법고시 수험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 인터넷 사이트였다. 변호사 유정은 고시생들에겐 이미 스타였고, 그의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로 사법고시 학원이 들썩거린다는데, 넉살 좋고 장난기가 넘칠 것 같은 명강사의 얼굴을 기대하며 만난 유정 변호사는 의외로 소박한 미소가 어울리는 인심 좋은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막 강의를 끝내고 여기저기 분필 자국이 남은 양복 자락을 여미며 나타난 유정 변호사. 그가 들려주는 짧은 강의에 귀 기울여 보았다. 예, 역시 기자는 기자죠.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써줘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이제 그때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한 그 부분들을 잘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되네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온정을 베푼 변호사,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과분할 정도인데, 6.25 참전으로 척추가 다쳐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제 황 선생님은 아직도, 자, 그때 73세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작고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3년 이제 인터뷰니까 살아 계실 수도 있고요. 아직도 유정 변호사의 온정을 잊지 않고 있다. 지난 99년 보훈 당국은 참전 때 다쳤는지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황 씨가 신청한 상해홍사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천시청을 찾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이제 벌이던 저를 만났습니다. 사정을 들은 유 변호사는 작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황 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자, 이건 어찌 보면은 이제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6.25 때 참전했어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공군이 남하하다 보니, 참전하다 보니 이제 전세가 역전됐죠. 역전돼서 부대장도 이제 알아서 퇴각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위도 없고 알아서 개인적으로 다 탈출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계속 도망을 하다가 퇴각하다가 저기 제 기억으로는 개성 정도에 이르러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결국은 그 한국으로, 남한으로 이제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가족들이 이 생활비를 보태줬었는데, 자신도 이제 아이들도 힘들 거니까 법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느냐 해서 제가 그 생활비의 한 50%의 상당을 사무실에서 직접 이체해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잊고 있었죠. 근데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후에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경기일보하고 경인일보에 이제 제 기사를 저와는 전혀 무관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스크래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전용사 이제 협회, 거기서 이제 패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었던 건데, 자, 그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온정을 베푼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한 신문에 실려 잔잔한 감동을 심어주었다. 또 유 변호사는 황 씨가 상이용사 판정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에서도 소장 작성을 자문해주는 등 소리 없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간지 한 켠을 장식했던 유정이라는 이름 앞에는 이제 유명 강사라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는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민법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유정 변호사다. 91년 33회 서울고시 합격하고 그 민법 강의를 시작한 후 이제 그 당시에 벌써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민법을 쉽게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 스스로도 민법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예, 그 민법이 그 사법고시의 절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현재 실무에서도 민사실무가 거의 70-80% 차지하지 않습니까? 행정사건이나 가사사건 등등 다 민법에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죠. 자, 그간 강의를 해오면서 편견도 많았지만 우연히 만난 학생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인사를 받을 때면 뿌듯하다는 유정 변호사. 재미있는 일도 많고 감동을 느낀 일도 많았다는 그에게 강사로서의 강한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써주셨네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40일의 시험 때는 복수정답 시비가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의견서를 부탁해서 써주었는데 세 문제 모두 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며칠 전에 감사하다며 찾아왔는데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걸 써달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수능도 그렇고 어떤 각종 시험에서 복수정답, 복정 시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씩 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1000명도 넘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제가 내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답이다. 뭔가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줘가지고 자기들이 아마 저기 그 법무부에 시험 주관처인 법무부에 가서 그것을 이 신청서를 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기자님이 그것을 자기 그 수첩에 팩피하게 메모를 해서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자, 이것은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괜한 이야기인데 그때 청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난 이제 내 책 이름도 청제민법이지만, 자, 청제는 나의 철학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네요. 자, 군자 식무구포 거무구안 한자도 제가 이걸
이 읊은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자님이 또 찾아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 말은 뭐냐면은 군자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군자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식인은 진실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지식을 이제 탐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스스로도 배우고 하는 와중에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 들고요. 지나치게 이제 뭐 잘 사는 데만 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PD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노력하는 자가 결국은 이제 하늘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너는 하기편에 나온 말이다. 유정 변호사의 강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선뜻 이 구절을 읊었다. 다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보다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지식뿐 아니라 체력까지도 막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긴 하죠. 예,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 근데 지금은 뭐랄까 이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었던 이 고시촌의 그 사법고시 학원은 아주 대단했죠. 모든 전국의 고시생들이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하숙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시절에는 300명을 뽑는 시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 돼가지고 1,700명을 뽑잖아요, 매년. 근데 어느 정도 이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말했더니 저렇게 잘 써주셨네요. 기본 강의만 해도 50일 넘기는 민법, 그렇습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강론, 가족법까지. 그래서 실제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소위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했어요. 다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정 변호사가 95년도에 낸 청제민법에는 맑은 재판이라는 의미의 그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청제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청제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다. 유정 변호사와 아내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보통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청제는 영특한 아이라고 한다. 참 그 청제는 고마워요. 지금도 함께 같은 방에서 룸메이트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맑고 당당하고 그리고 사교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청제는 나에게 와야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청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고 그렇게 청제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약간 이제 불운한 일이죠, 어찌 보면. 그러나 이 8만 분의 1이랍니다.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확률이. 그러니까 염색체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더 분열돼 가지고 되는 그런 이제 병이라고 해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청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유정 변호사. 그의 얼굴에서 새삼 맑은 철학을 지닌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이것도 잘 써주셔가지고 지금도 감사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자, 청제 민법이니까 민법 이야기가 나오죠. 민법은 나의 친구라는 좋은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민법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처음 펼쳐보게 되는 책으로 고시 공부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민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시라는 관문에 들어설 수가 없다.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정 변호사다. 한번 다음 읽어주십시오. 그는 강의가 아니라 실생활, 실무를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강의에 임한다며 민법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법의 잣대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요. 제가 이때 이제 좀 많이 새 책 이제
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제 그냥 그 전문 강사님들보다 제가 이제 변호사도 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또 배웠던 내용을 실무에서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야, 민법이 이렇구나, 또 민법의 연결고리가 이렇구나, 조문 상호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청정의 법이라는 책을 이제 저자 직강을 했었죠. 그러면서 한 번도 책을 안 보고 별로 안 보고 거의 안 보고 판서로만, 그러니까 초크 분필로 어찌 보면은 뭐 300명 정도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저기 이제 사무실 끝에까지 거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정도가 그 칠판 하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대형 강의실이겠죠. 그래서 그걸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강의가 3시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판사한 내용을 가지고 노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돌아다니죠. 족보처럼.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강의는 대학의 강제 이수와는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된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유명 강사를 쫓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상황에서 유명 강사가 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남다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스스로 민법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운다. 민법 나의 친구이고 학생들의 갈채가 있는 한 강의를 계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친다. 타인에게 도움을 자, 이 다음 말이 좀 제가 이 강의를 더 중시하고 또 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강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수혜자가 많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하라고 해도 아마 강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저에겐 강의가 행복의 조건인 거죠. 그 다음 강의로서 남에게 봉사하고 싶고 망설임 없이 강의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유정 변호사. 그의 강의를 듣는 행복의 수혜자들이 오늘도 춘추관의 문을 열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강의 때 저 자신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저 자신의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법시험 2차 시험에 뭐랄까 많이 참조가 되었다라고 출제자 그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 단순한 이제 민법 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 어떤 뭐랄까 단상들을 이 기자님이 잘 풀어주셔가지고 지금도 참 의미 있게 생각되어서 한번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예.